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열대 속에 잘 주무셨습니까? 열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 외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9일 뉴스파이널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오늘 제가 논해볼 건 언론 탄압법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소위에서 심사를 통과한 소위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다. 뭔가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이런 중재법이라는 법 자체가 제 생각에 군사 정권 시절에나 정말 나올 법한 법이라 충격을 금할 수 없고요. 언론 단체들도 다 지금 반박하고 일어섰습니다. 보시면 언론 지금 5단체가 언론중재법이 반헌법적이다. 개정을 당장 멈춰라 해서 지금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이 개정을 멈추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미 사실은 지금 법들이 관련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언론사들이 기사를 쓰고 나면 지금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있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손해배상 이 법의 요지를 보면 지금 손해배상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서 지금 이게 사실은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악법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을 하고 가행입법을 하려는 자체를 지금 사실은 지금 입법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가짜뉴스라고 기존에 주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논해드리면 기존의 언론사들은 데스킹 과정을 철저히 거칩니다. 기자들이 취재해오면 해당 데스크 팀장이 1차 데스크를 보고 나면 또 2차 데스크는 부장, 또 3차 데스크는 국장, 심지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사주까지도 그 내용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냐? 그 가짜뉴스라는 건 소위 말하면 저희가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처럼 디지털 조선TV라는 이름을 걸고 회사의 사명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 방송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김종훈TV 이런 거죠. 해서 제가 취재가 안 된 이야기라든지 입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편들기 방송 같은 게 있죠. 편파 방송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스포츠 분야, 다른 정치 분야 이런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는 사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증이 안 됐는데 카더라 통신. 근데 그런 건 언론이랑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브나 1인 방송에 국한해서 이런 어떤 법령을 만들다든지 지금은 이미 언론사들은 출판물에 명예훼손 죄라는 걸 만들어서 기사를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쓴다든지 사실은 그 기사가 팩트에 기반한 사실인 기사를 쓰더라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서 소위 말하면 돈 좀 있다 싶고 힘 있다 싶은 분들은 언론사에 다 소송 제기합니다. 제기해서 소송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기자들 지치게 만들고 그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죠. 지금 있는 법으로만 해도 충분히 재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지금 이런 법안을 또 생각해서 또 시기도 지금 제가 볼 땐 대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또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악법이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속내가 들여다 보입니다. 지금 8월에 문체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소위 갈등 법안이나 민감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또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누가 노무현의 적장과 경선 후보들이 서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신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실 때는 사실 소위 말하면 기자실 문화에 대해서도 논하고 브리핑룸을 만들자. 그 취재의 자유를 둬서 더 많은 언론사가 소위 말하면 기존의 기자단에 가입 못한 매체들도 와서 다 듣고 보고할 수 있게 하자고 오히려 문호를 개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 모습 또한 탄압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노 대통령 언론관이랑도 정 배치가 되고요.
또 손해배상을 해서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이런 생각은 저는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구조가 아닌가.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발전해 나가고 더 좋은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개혁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설들도 언론들이 대선은 앞두고 언론에 재갈 물린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진보 매체로 들어갈 수 있는 프레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재갈법 비판에도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프레시안도 대표적인 진보 매체 아니겠습니까? 진보니 보수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언론의 논조는 겉으로는 정말 표가 크게 나지 않지만 속내는 이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편이 아닌가 내지는 국민의힘 편이 아닌가 하는 속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인 거지 이렇게 대놓고 언론을 탄압해야 되겠다 가짜뉴스다 이러지는 않았죠. 사실은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면 언론 통폐합 해서 하지만 그때도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주항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 못하게 하고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미얀마랑 흡사한 것 같습니다. 미얀마도 난동이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났죠. 언론 보도 못하게 하잖아요. 해외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을 막아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지금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또 이 법이 가장 나쁜 게 그겁니다. 기존에는 소위 말하면 출판물의 명예훼손은 기자 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채널A 사건이 있지만 기자가 소명해야 되고 기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취재 과정이지만 제가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취재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게 사실상 위험해. 언론사도 위험할 수 있고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힘 있는 양반들이 언론사를 탄압하려고 해.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네가 옷 벗을 거야? 책임질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대쪽 같은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가치관이 있는 기자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론 탄압을 벗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때 와서 자기 할 목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러지 않으셨지 않느냐.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런 고전 대나무 같은 심성을 저는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도 그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취재해서 그것이 옳다고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공기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이 됐을 텐데 그 길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 외압, 탄압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고자고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막는 법안도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 중재위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게 많죠. 근데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최근에 드루킹 사태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했다. 김경수 지사 실형을 받았죠. 상권 분립돼 있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도 부정하죠. 진실은 따로 있다. 나는 그 진실을 향해 간다는 둥.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제가 들켰을 때는 어떤 일을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들켰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사법도 부정하면 말 그대로 그게 무법천지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고도 나 인정 못한다. 판사, 검사, 사법부 다 잘못됐어. 나는 절대 인정 못해. 그게 사법 부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언론까지도 길을 들이고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차라리 언론 중재위를 더 키워서 그러면 사실은 언론 기자들이 힘들어지겠죠. 자기한테 반하는 기사를 쓴다. 예컨대 중고차 사기를 쳤다. 아니면 지금 비트코인 사기를 쳤다. 많죠. 이런 사기는 은행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을 했다. 기사 썼는데 내가 보이스피싱을 했지만 재산은 많아요. 법률 대리인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소송하는 거예요. 기자 경찰서 왔다 갔다 피곤하게 만들고
기사 못 쓰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도 많고요. 중고차 사기 기사 썼더니 소송 출판물에 명예훼손 걸어요. 팩트에 기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래도 왜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글 쓰는 기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적으로 되겠죠. 나한테 유리한 기사, 나한테 피해 안 입는 기사. 근데 민주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민주화라는 게. 저항하다가 제가 뭐 구류를 살든 경찰서에 끌려가든 그 불이익을 보고 자기가 어쨌든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그 예컨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의 사실은 본질적 정신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오히려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지금 나는 이런 언론중재법의 발상은 군사정권 10배는 더하다고 봅니다. 10배는. 다 반성하고 이거는 훗날 후세들이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게 누군지 다 찾아내서 낙선운동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낙선운동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이 무더위보다 더 덥고 절로 열이 나요. 막 100도씨로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당장 기자도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그만큼 이게 뭔가 가슴 속에 이게 진짜 부정이나 사람들이 이게 계약, 내 이익을 위해서 옛날에 뭐 4.4 5.입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대판 4.4 5.입 사건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언론에 제가 못 물립니까?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정권 바뀌면 소위 말하면 공기업의 사장님들 정권에서 임명하죠. 그럼 공기업 사장이 나가는 뉴스 데스킹 스크린을 하려고 하겠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뭐 MBC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워낙 큰 곳들이기 때문에 언론 노조라든지 여러 군데서 형평성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새어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기자들이 뭐 고향이 다 똑같습니까?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제 마음대로 됩니까? 특정 사주가 있다고 해서 언론이 마음대로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데스킹,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갖춰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근데 무슨 가짜뉴스를 원합니까?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소위 말하면 이 팬덤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여론몰이 정치.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사법도 부정하고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 잃은 겁니다. 이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하세요. 당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내용을 뭐 사실 제가 크게 살펴봐서 뭐 국민들이 뭐 난 볼 가치도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뭐 등 5개 언론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을 즉각 중단하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 무슨 유창골단의 각오로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수백 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저는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언론의 지형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오산은 미리 벗어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큰 오산입니다. 언론중재법으로 어쨌든 제가 오늘 좀 흥분했는데요.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시대의 역적이 되지 말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법을 이 다수의 의석으로 설사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분명히 심판할 겁니다. 다음 정권을 본인들이 잡지 못했을 때는 큰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정말
한마디 하는 언론사, 예컨대 내 편이 아닌 언론사 다 지금 이 언론중재법으로 가두고 벌금 매기고 뭐 하고 할 수 있죠.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겁니다.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법 본인들이 만들었죠. 정권 잡는 여야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이 언론중재법도. 오늘 좀 흥분했는데 이번 주말도 계속 더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우리 저희 디지털 조선 TV 시청자 여러분이라도 집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조금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